일부 언론으로부터 모범국이라 칭송받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입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 빼고 싱가포르, 대만, 홍콩을 칭찬했나 보네요. 대만은 3월 초 누적 40명에 불과하던 숫자가 유학생의 귀국 등 대만 맞다. 대만이 별로 없었었는데 영국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이 대거 판정을 받으면서 홍콩도 영국을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하네요. 영국에서 돌아온 유학생들 누적 1,000명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000명까지 이로써 늘었구나. 홍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3일까지 연장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최근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인지 한번 볼까요?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불과 2주일 만에 계약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사람까지 나오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추적이 어렵다는 게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거죠. 일자별 싱가포르 발견자 수를 봐도 최근 하루 200명대로 올라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12월 31일 날 작년이죠. 작년에 퍼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보면은 1, 2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근데 폭발적으로 증가를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커브가 완만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최근 데이터에서 100명 중에 75명이 자각적으로 의식을 해서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했을 때 30일이 지났을 때 2배로 퍼지거든요. 100%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힘들 것이고 75%만 잘 지킨다고 했을 때라도 한 달 사이에 2배로 늘어납니다. 그렇단 말은 정말 이 커브가 급격하게 떨어지려고 하면 100%다 완벽한 격리를 하고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것들도 더불어서 개발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서서히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봤을 때도 지금 피크에 도달하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확진자를 홈페이지에서 볼 때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1월 말 중국을 일찌감치 막았다는 안도감에 소극적 대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도 되는 나라도 중국을 일찌감치 막았다라고 했었다네요. 초창기에는. 4월에 조금 따뜻해지면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네, 했는데 사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퍼질지는 뭐 누구도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지금에서라도 빨리 그 커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봉쇄를 통해 시간을 벌었으면 진단키트 생산과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고 병원들도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많은 나라가 한국의 진가를 알게 됐고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믿지 못하고 차단했던 나라 베트남과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 바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 바쁘게 행동하고 있다. 요거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한국의 예외 조치를 받은 아일랜드에서는 유투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빌 게이츠도 그렇지만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 전화 면담 25분간 했다 그러죠. 빌 게이츠가 한국과 함께 공동 개발하는 것을 동의했다라는 그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뉴스 앵커와의 화상 전화를 하기도 하고 지금 빌 게이츠가 사회재단을 운영하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전 세계 빈민국가의 화장실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화장실을 쓰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 전체 지구 인구의 한 4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딱 깨놓고 봤을 때도 35억에서 4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그 푸세식에 아주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한국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단독 공동 개발을 하자라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팩트는 맞습니다만. 이렇게 한국을 신뢰하는 나라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신뢰하는 나라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특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있는 듯 보이는데 사실 뭐 중국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일본 뉴스를 봐도 그렇고 자국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집중 조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득실 중에 본인 나라에 당연히 득이 되는 그리고 부각되는 정보들이 강조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2개국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고 물론 이 사실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만 이제 말이라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22개국이 단독으로 한국에만 이 정보를 의뢰를 했느냐 이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1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한국을 막았었던 네덜란드가 다시 한국 여객기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 이럴 수 그리고 있고 한국의 방역을 신뢰하고 진단키트가 필요했던 쿠웨이트도 한국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나왔네요. 한국만 입국을 허용하는 모습. 그러면 이거는 팩트라는 말이고 온리 코리아에게 예외를 허용을 했느냐 이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에게 선제적 차단 조치를 했던 베트남도 기업인의 입국을 조금씩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 배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을 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을 배우고 있다. 과연 일본과 베트남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늘 이슈가 되고 베트남은 이제 친한적인 국가의 이미지에서 요즘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터지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사실 뭐 저는 여기서 이제 교훈이랄까 뭐 결론을 굳이 내자면 한국이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분석을 받는 만큼 다른 나라도 사실 우리가 지구촌 하나로 연결돼 있듯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잘 넘겼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빨리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뭐 정말 지구촌 전체로 봤을 때 카오스와 같은 혼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일정 부분 이상 계속될 거는 뭐 비판할 수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들리는 뉴스들이 이 주제라서 자 그럼 저는 또 다음번 테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